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호 의무는 제대로 했냐라고 묻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유엔 연설, 이제 지금 유엔 연설에 가려진 이런 지금 서해 피살 사건, 그 얼마 전에 구형이 있었죠. 그 구형 내용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 사건 사실 그 처음부터 그 짚어보자면은 이 사건이 상당히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 9월 21일. 그때 이제 그 이래진 씨라고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 숨진 공무원의 친형입니다. 이래진 씨가 이제 그 동생이 배에서 사라진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수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시작이 됐죠. 그 이래진 씨 입장에서 이제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자 보면은 그런 전화를 받고 이제 동생이 실종된 배에 가 보니까 이게 배가 이게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숨진 공무원이 이대준 씨가 승선한 지 3일밖에 안 됐었대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실족사한 거 아니야? 분명히 실족사할 가능성이 컸겠네라고 했는데 경찰 해경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자진월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사실을 많이 발표를 했죠. 도박빚이 얼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월북할 사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사건의 경위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때 당시에 자, 2020년 9월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때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한 결과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그 수사를 해보니까 그냥 피살이 된 거예요. 진짜 지금 북한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피살이 됐고 시신까지 소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월북 정황이 담긴 그 브리핑 자료를 허위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월북할 경위는 없어요라고 한 그런 첩보 보고서, 이 보고서를 다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자, 검찰 수사 결과로는 이 피살당한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3시간 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화의 종전 이거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불과 3시간 전에 우리 국민이 실족사든 뭐든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북한이 사살을 하고 시신까지 소각을 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은 뭐여야 된다? 자진 월북이어야만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월북자로 꾸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그 상태에서 보고를 받고 바로 구조를 시도를 했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드러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죽음 3시간 전에 이제 3시간 뒤에 그런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그런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런 자진 월북한 것으로 NSC에서 자료를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미 사망을 하고 북한이 시신까지 소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색 계속 중이다. 이런 자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죽음의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한참 오래 전의 일이죠. 금강산 관광을 하다가 피격을 당한 박광자 씨 사건 그 사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못하도록 아니다 그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르다 이 사건은 본인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자진 월북을 하던 사건이고 박광자 씨 사건은 그냥 죄 없는 관광객이 총 맞아 죽은 것이고 이렇게까지 두 사건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그런 브리핑과 그런 언론 공보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형이 나왔죠. 얼마 전에 구형이 나왔고 가장 일단 죄책이 중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이제 그 서훈 실장입니다. 이 사람 서훈 전 실장 이 사람이 4년 그리고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의원이죠. 2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도 2년 그렇게 받았는데 뭐 이 사람들 입장은 그래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 공격하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 것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거기가 북한 수역이어서 발견했더라도 구조가 어려웠다. 그리고 대책 회의할 때 그 진상 은폐 지시한 거 없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장도 막 최준수라면서 자료도 내고 했었습니다. 국정원이 내가 첩보 삭제 지시한 적 없다라고 국정원 자료에 따라서도 나는 무죄다라는 입장이고 서욱 전 장관 측도 당시에는 월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허위 사실로 브리핑한 거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검찰 기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당시에 국정원의 상황 판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진월북은 아닌 것 같고 사고사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자료를 다 삭제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NSC에서 이런 관련자들이 자진월북이어야만 하는 식으로 죽음의 경위를 조작했고 그런 자료가 다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앞서 한번 판결이 났던 왜 북송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배 공해상에서 그 16명인가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어쨌든 그 우리 남한에 넘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 북송을 했죠. 판문점 북송. 이 사건은 사실 거의 무죄가 나다시피 했는데 그 사건하고도 모양이 완전 다르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저질렀다고 지목된 그런 범죄도 있고 또 사실 거기 유족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잖아요. 더군다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유족도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국정원의 회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모양새하고 그 사건 모양새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가슴 아파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이래진 씨의 절규,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국민이 실족사를 했을지도 모르고 정말 넘어갈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도박빚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갔겠냐.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이고 해역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을 텐데 몇십 킬로미터를 수영해서 북한에 넘어갈 만큼 그런 무모한 결단을 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빠져 있는 상태인데 구조는 안 하고 어떻게 떠내려 가가지고 저쪽에서 사살이 돼서 소각까지 됐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더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마치 월북하려다가 자진월북을 했고 자진월북하려다가 총을 맞은 것으로 그렇게 정말 모욕을 했다라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죽음까지 모욕해서 두 번 죽게 하는 이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이래진 씨가 그때 당시에 그 최후 발언으로 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가 지금 21개가 빠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의 고초가 심했으면 당뇨 앓고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본인을 비롯해서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가 과연 존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실 헌법상으로도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법정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구형까지 났고 앞으로 판결이 언제냐면 12월 26일 날 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 판결 나면은 그 사건 결과도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템 다 마쳤는데 혹시 김현지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그리고 준비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너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계속 그동안 판읽기 하면서 김현지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안 나온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모양새는 안 만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김현지 논란의 끝은 뭐로 끝나냐? 배치기로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김현지는 안 나오고 배치기 싸움으로 끝난 국감. 자, 영상 한번 잠깐 국감 무너지기는 나쁜 사람이야 뭐야? 영상 보시면은 소리 들어! 말한 거 하지 마세요! 소리 들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이기현 의원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건 파행 사항을 좀 주진우 의원이 왜 거기 앉아 있냐라고 민주당에서 시비를 건 거죠. 뭐 당신은 왜 정정부에서 비서관인데 왜 거기 앉아 있어? 왜 기능적으로 시비를 걸다가 서로 몸싸움까지 이어졌는데 저러다가 송원석 원내대표의 배를 갖다가 이기현 의원이 툭 하고 치고 저렇게 김현지는 없이 배치기로만 끝났다. 이기현 의원이 말이 진짜 걸작이더라고요. 내 잘못을 배가 나온 것밖에 없다. 배 나온 게 유죄라는 거죠. 김현지는 잘못이었고 내 잘못이 배가 나온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날도 못했잖아요. 김현지 부장 나오고 스탠바이 시켜놨다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어떻게 보면 굿값 배드값을 갈라놓고 연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실은 아니 우리 못 나오게 한 적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스탠바이 시켰어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작 저기서 벌어진 상황은 뭐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시비 걸면서 파행이 연출되는 그런 과정 보이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스탠바이 시켜놨다고 하지만은 결국 못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김현지 국감은 배치기로 끝났다. 자,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판읽기 잘 들으셨나요? 네, 자, 근데 오늘도 그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음 시간, 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과 여러 가지 판결문 그리고 자료들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